안녕하세요. 창구 박사입니다. 오늘은 선물 옵션 만기를 맞아서 증시가 상당히 좀 큰 변동성을 보였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뭐 그렇게 크게 변동성을 주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코스피에서 네, 변동성이 심했고, 선물 옵션에서는 엄청난 이런 롤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물 옵션 파생하시는 분들 오늘 어떤 분들은 뭐 대박도 났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쪽박도 났을 수도 있는 시장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장 초반에 외인이 이제 차트를 보고 한번 설명드리면 대충 선물 보면 치열했죠. 장 시작하면서 외인이 5천억까지 약 1시간 반 1시간 30분 안에 5천억을 팔고 중국 증시 반등하는 거 보면서 다시 선물 당겼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제 생각인데 지금 반도체가 더 안 좋을 수도 있다. 반도체 시황이 회복되려면은 뭐 한참 남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결국은 오늘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공격을 함으로써 파생 시장에서 뭔가 외국인들이라든지 기관 쪽에서 이런 포지션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코스피 대형 쪽에 이런 변동성이 강했다라고 오늘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이닉스 되게 많이 뺀 거고요. 그래서 지금 갭으로 좀 떨어진 게 좀 네 그런 건 있는데 이 갭을 메꿔야 돼요. 이 갭을 메꿔지면 단기 바닥이 잡히는 거고요. 안 메꿔지면 또 이런 횡보의 바닥을 찾는 구간이 필요한 네, 위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하이닉스는 이제 이 구간이 바닥이 잡히면 쓰리바닥 구간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자리가 바닥 잡히면 단기적으로는 네, 바닥이 확인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삼성전자 또 오늘 보면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가지고 거의 외국인들이 파생 시장에서 강하게 매도가 들어왔으니까요. 보면 오전에 이만큼 전부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도를 쳐서 네, 파생 시장에서 끌어내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거래 대금이 7,400억이 터졌으니까 상당히 많이 터졌죠. 자, 다시 시황으로 돌아와서 일단 전일 미 증시 관련해서는 또 하락을 했는데 이제 단기적인 이 상승의 피로감에 의해서 일단은 하락을 한 게 맞고요. 이 자리에서 낙폭을 키우면 또 큰 폭의 하락도 나올 수 있어서 굉장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시장의 반등은 이제 5월 말부터 말씀드렸죠. 금리 인하의 기대감으로 지금 시장이 올랐어요. 이거는 호재였죠. 하나의 호재. 근데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사라지면 악재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그래서 다음 주가 그 주간이기 때문에 이제 비중을 실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FOMC 회의 전까지만 이제 시장은 이 기대, 즉 안도랠리가 갔던 부분이니까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를 좀 네, 준비를 해야 될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해서 포트를 채워놓는 것보다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다음 주 하락에 약간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지금 시장이 이제 지수가 빠져도 개별 종목 장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개별 종목, 즉 중소형주에서 개별 종목으로 당겨버리기 때문에 이제 종목에 포커스를 두고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되는 전략이 필요하다까지 네,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앞에서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FOMC 회의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 관련 코멘트가 필요한데 만에 한 해라도 이런 말이 없으면 급락이 출현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 점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바로 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바로 수급 보면서 네 바로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아까 선물 보여드렸죠? 원래 지금 선물도 아까 장 끝나기 전에는
이게 2천억이 또 아니었어요. 4시에 또 급격하게 올렸네. 원래는 몇 약간 몇십억이었는데 기관하고 외인들의 포지션 청산이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뭐 큰 종가에 크게 이제 변동성 없이 장중 변동성으로 마감이 된 것 같고, 코스닥은 외인이 상당히 많이 샀는데 IT 쪽, 그다음에 반도체 쪽, 그리고 제약을 좀 팔았네요. 근데 제약 쪽이 지금 단기 바닥을 잡아가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일단 미 증시 먼저 보고, 어제 미 증시에서 반도체가 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좀 국내 증시도 아마 반도체 쪽에 영향을 받은 것 같고, 이 구간이 일단은 갭 구간이라 일단은 메어졌으니까 오늘 반등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 증시는, 나스닥은 뭐 조정 자리에서 조정을 받았고, 여기에서 가장 좋은 거는 횡보를 좀 해주다가 이제 방향을 잡는 게 좋죠. 위든 아래든. 그래서 바로 떨어지는 것보다 횡보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오늘 증시를 보면 일단 상한가 들어간 게 줌 인터넷 최근에 이제 상장을 해서 굉장히 강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6월 11일부터 해서 굉장히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힘은 굉장히 센 것 같아요. 나중에 이 종목이 이제 떨어질 때 조정 자리에서 단타 정도는 가능할 것 같고, 오늘 보면은 이제 방사선 관련 정부의 이제 지원 관련한 기사가 나오면서 이 의료기기 쪽이 강한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DR텍, MI텍 등 상위 쪽에 또 광역학 기계를 만드는 모비스 이런 식으로 좀 올랐고요. 그 다음에 대충 보면은 오늘 또 좀 상승이 좀 강했던 게 이 한성기업이라고 해서 맛살 파는 데인데, 미중무역 분쟁 수혜 쪽으로 해가지고 당긴 것 같아요. 그래서 낙폭과대로 해서 이렇게 잠깐 상승을 시켰고,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인데 전반적으로는 지금 셀트리온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와 준 모습은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바닥을 좀 잡아줬구나라고 보이고, 셀트리온의 경우는 이미 상승폭이 충분히 진행돼서 21만 원 선에서 단기 매도 자리가 나온 것 같고요. 거기서 횡보만 해주면 돼요. 어차피 얘들을 가지고 거래를 일반인들이 많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양호하게 가고요.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이 제약 바이오 업종 차트가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이니까, 뭐 예전에 언급했던 삼진제약 얘도 올라가고 있고, 일단 단기 반등을 조금 올려볼게요. 3,700원까지 37,000원 부분까지 조금 올려서 조금 더 반등을 보고, 메디코스트도 올라가겠죠. 바닥은 잡은 것 같으니까. ABL 바이오 ABL 바이오가 지금 장 막판에 변동성이 굉장히 컸는데 그거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정기 변경에 이가 편입이 됐는데, 이 편입 기대감으로 올린 거를 기관 쪽에서 뺀 것 같아요. 외인이나 기관 쪽에서. 그걸로 인해서 좀 변동성이 지금 커져버린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관은 대량으로 담았네요. 일단 캔들의 모양은 개인적으로 좀 좋지 않다. 보고 있는 캔들의 모양은 개인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아직까지는 뭘 어떻게 매수나 매도를 뭐 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근데 추세대로 봤을 때는 추세 하단은 맞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이 자리를 다시 이탈을 하냐 안 하냐, 이 추세대를 깨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그래서 그것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약간 실려버려 가지고 그런 부분만 체크를 하면 될 것 같고, 만도 오늘은 선물옵션 만기 영향인 것 같아요. 다른 건 없는 것 같고요. 수급상 밀린 거는 조금 부담이 되는데 바닥이라는 인식이 조금 있을 겁니다. 바닥이라는 인식이
있을 거고, 오늘까지 해서 이 음봉이 3개 나왔는데 바닥권에서 나온 거는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크게 이탈도 없고 상승도 없으니까 홀딩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한국전력을 보면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깊이 밀리지만은 바닥이니까 아직 싸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한국전력이나 만도나 비슷한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닥인 구간에서의 약간의 변동성. LG전자. LG전자는 보유자 기준에서 계속 봐야 되고요. 고점에서 이런 캔들 그렇게 좋진 않은데 지금 얘가 어떻게 보면은 중심 캔들이에요. 이 중심을 훼손만 하지 않은 상태라면 보유자는 그냥 홀딩입니다. 신규는 접근하기가 어렵고요. LG전자는. 그리고 OLED 쪽 AP 시스템. 어차피 OLED는 투자가 지연됐지만 투자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OLED를 계속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탑픽으로 HB랑 AP 시스템 두 개를 보고 있는데 안 밀리네요. HB 테크놀로지가 이제 시장 급락하면 21선 부근에서 잡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 AP 시스템도 지금 당연한 것 같아요. 이거는 어차피 내려오는 하락 추세를 막고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타점을 잡아야 될 자리고, 시장 밀리면 21선 보고 점점 이게 내려오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 돌파가 나올 겁니다. 근데 돌파를 예상해서 아마 매매를 들어가도 될 걸로 보여져요. 그 타점은 21선 부근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는 기다리면 자리가 분명히 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아모 그린텍 단기 반등 구간에서 반등 나왔고요. 이 이제 직전 고점 부분이죠. 항상 그래요. 여기서 또 올라갈 때 이 부분을 못 넘으면 군중 즉 집단지성이 작용을 해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을 못 넘으면 보유자는 매도, 넘으면 홀딩, 이렇게 대응을 하셔야 돼요. 신규주기 때문에. HCT 이거는 공략을 못했습니다. 이건 공략을 못했고요. 그래서 조금 거래량이 적고 그래서 이거는 뺄게요. 돌파 나오면서 거래량 터져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저거는 제외를 해버리고, 아남전자 위치삭은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매수를 할 타이밍은 아니고 이 추세 때 하단에서 돌리는 모습 보면 딱 매수를 하면 추세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남은. 그리고 남성이 좀 많이 밀렸죠. 내일 자리가 되게 중요해요. 의미 있는 구간에서의 지금 자리를 잡아줬으니까. 왜냐면 여기서 양 캔들이 바뀌면 이게 이뻐져요. 차트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바뀌는 거 보면 이건 흐름을 체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바뀔 것 같은데 오늘은 확인이 안 돼서 조금 애매한 위치다. 아직까지는 바뀔 수 있다. 거래량이 그렇게 안 터졌으니까요. 하방에서 분봉으로 좀 봐봐야 돼. 이제 이런 자리가 매수 맥점이었으니까 거의 다 왔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돌리는 모습만 확인되면 남성도 살아날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에스모 에스모도 별 무리는 없습니다. 지금 모든 이평선을 정배열로 돌리는 과정 속에 있는 종목이 에스모고요. SFA 반도체 흐름 양호하게 잘 가고 있어요.
얘는 이제 처음에 언급드렸을 때 미코의 이 자리죠. 미코의 상승 초입의 모습을 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SFA는 보유자는 그냥 홀딩입니다. 그리고 올라가다가 고가놀이 하다가 거래량 터질 때 오히려 더 비싸더라도 터질 때 또 들어갈 수 있어요. 아직은 SFA가 타점만 잡으면 괜찮을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유자는 그냥 홀딩 하셔야 돼요. 그래야 크게 오를 수도 있는 종목이니까 만약에 오르면 크게 먹을 수 있어요. 이거는. 근데 신규 접근은 돌파 매매이기 때문에 잘해야죠. 이 아랫단에서 잡아놓고 홀딩을 하셔야 됩니다. GMP 오늘 어제 매도 물량이 좀 많이 출회가 되고 있는데 일단 거래가 좀 더 감소하기를 저는 기대했는데 약간 실리네요. 근데 일단 여기 지켜줄 걸로 생각을 하고 많이 하나 밀리더라도 21선에서 한번 반등 나올 겁니다. 근데 너무 비싸게 10,000원 위에서 이렇게 매수보다는 10,000원 아래에서 10,000원 아랫단에서 공략을 해야 되는 게 이게 GMP가 10,000원 위면 호가가 한 번에 50원씩 바뀌어요. 50원, 100원씩. 그래서 이 두 호 가면 1%가 움직여 버리기 때문에 10,000원 아래에서 네, 공략을 해야 되고 뭐 신규로 보신다면 21선까지 기다렸다가 네,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뭐 순절이나 뭐 익절이나 그런 구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패턴을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이니까 좀 지루하죠. 이렇게 패턴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거래량이 터졌다.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부산에 올 때 그걸 조금 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직은 끝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키스트 키스트 괜찮아요. 이거는 어 오늘 거의 3,700원 근처까지 갔었는데 이제 매도를 안 했습니다. 이거 매도를 안 하고 한 주도 매도 안 하고 그냥 들고 있고 이거는 만약에 눌려버리면 비중을 더 늘릴 생각이에요. 이제 SM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뭐 첫 번째는 스튜어십 코드 관련해서 즉 방탄 테마 이외에도 지금 복합적으로 걸려 있기 때문에 키스트가 조금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매물이 가장 두꺼운 구간이에요. 가장 많이 물렸을 구간이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서 조정을 받고 여기를 뚫으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해서 목표가를 조금 더 올려보겠습니다. 키스트는 위닉스 위닉스는 이제 올라갔네요. 여전히 생각은 눌리면 잡습니다. 위닉스는 눌리면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재무적으로 뭐 기본 일단 2분기까지 400억인데 2분기에 2배를 넘어요. 전년도에. 그럼 3, 4분기 때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여름에 제습기가 또 많이 팔린다 라고 하면 이제 위닉스가 영업이익이 2배가 아니라 뭐 3배 정도 늘어나면 굉장히 이제 한 번 더 도약을 할 수 있는 구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눌림을 기다리겠습니다. 얘는 기다려서 다시 잡아봐야죠. 그리고 코엘 패션은 남은 물량 오늘 이제 위로 올라왔을 때 네,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은 신고가여서 바로 강하게 올려주는 이런 모습을 기대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일단 매도했고 이 종목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눌림이기 때문에 여기서 눌렸다가 다시 갈 수도 있으니까 고점 돌파 시켜놓고 단기 트레이딩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뭐 이런 자리 8,100원 아래 8,000 한 80원 라인에서 뭐 단기 접근도 가능해 보입니다. 어차피 돌파가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굉장히 중요하죠. 이 모든 이평이 밀집되어 있어서 아래로 가면 안 되고요. 무조건 위로 가야 돼요. 무조건. 아래로 가면 이평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지금 아주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 제 개인적으로는 내려가기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고 시장에서 지금 이슈화가 안 되고 있어요. 잠시 묻혀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매수자는 아시아나 항공이나 관련된 회사가 안 오르길 바랄 겁니다. 그래서 매수 의향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겠죠. 근데 뭔가가 진행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이슈화가 됐을 때 한 번 정도 슈팅이 다시 나올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시아나항공을 접근을 했어요. 시장이 빠지게 되면, 즉 전체적인 시장이 안 좋을 때 피난하기 위해서 들어간 종목이기도 하고요. 다음은 유닛 테스트. 지금 어제 그제 그제 화요일 날 거래량 동반한 상승이 좀 있었는데, 화요일 날 수급적으로 좀 약한 부분이 좀 있었는데 어제 공매도가 상당히 많이 출회가 됐었습니다. 공매도가 일단은 어제 17만 주 가량 일단 나와서 좀 주가를 눌렀는데요. 주가를 눌렀는데 일단 오늘은 바닥을 잡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바닥권이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니까 이 종목에. 그래서 오늘을 어떻게 뭐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일단 이걸 돌리는 모습이 나와줘야, 돌리는 모습이 뭐 여기에서 나오든 나와주고, 이 21평이 지금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 돌아가는 모습까지 확인을 해서 네, 비중을 실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는 관점으로 관찰을 하고요. 실적이 안 좋아지고 예전보다 좀 이제 전반적인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거를 이미 주가는 반영을 저는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반영을 많이 했다. 근데 공매도가 너무 많아서 밀린 부분이다라고 정보의 코멘트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 관심주인데 삼성출판사랑 투박스 코리아 위치가 나쁘지가 않아요. 일단 차트적으로 위치가 나쁘지 않고, 스마트 얘네 자회사가 내년에 상장을 하는데 그 상장 자회사 관련된 이슈랑 그다음에 핑크퐁 관련해서 27일 날 이제 핑크퐁 원더스타 이제 3D 애니메이션 잡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봉상에 이 모양이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21선 기준으로 한번 잡아보면 네, 이 종목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배열 초입에서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일정이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 슈팅 나올 것 같고, 뭐 많이도 말고 이런 저항 한번 툭툭툭 올라갈 때 윗꼬리를 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올라가면 매도 치고 다시 보고, 네, 그런 박스권 트레이딩 하시면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코멘트 드리고, 어, 오늘부터 해서 이제 제가 해외에 좀 나가 있는데 시장 대응 잘 하시고요. 가끔 카페로 이렇게 코멘트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19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